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제원입니다. 후보자님. 네. 장관급 인사청문회 저도 많이 해봤지만 네. 오늘처럼 언론이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청문회는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검찰총장이라는 직의 중요함,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파격성,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심 속에는 비판과 또 기대가 교차되고 있다는 거 분명히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첫 질의 때 제가 피의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네. 강한 어조로 요구를 했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많은 언론에 윤 후보자께서 가슴이 아픈 표정으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으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남자의 눈물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의자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검찰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될 적폐 중의 적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네.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째는 하명 수사입니다. 네. 이거 반드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막아줘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피의사실 공포예요. 네. 이거는 아주 검찰의 고질적인 불치병입니다. 네. 세 번째는 별건 수사예요. 아주 고약한 수사 기법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 검찰총장이 오르시면 네. 이런 고질적인 적폐는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기이자 무기가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명 수사 한번 볼까요? 자, 대통령께서 5월 10일 날 취임하셨는데 취임 첫날에 국정농단 수사를 가지고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근데 결과는 직권남용 혐의 사건 1심 무죄율이 36% 아십니까? 이렇게 많이. 보통 네. 97건을 기소를 했는데 네. 29건이 무죄가 났어요. 보통 1심에서 무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검찰청 통계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0.71%더라고요. 36%가 나왔어요. 굉장히 과잉 수사를 했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돈봉투 만찬 검찰. 이거 며칠도 안 돼가지고 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 혐의가 있었는지 확인해라. 이래가지고요. 이영렬 중앙지검장을 정말 치사한 방법으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찍어냈어요. 결국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죠. 우리 윤석열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후배들한테 일 잘하면 경력금 같은 거 안 주십니까? 뭐 그런 걸로 찍어냈어요. 네. 이것도 청와대가 지시를 해가지고 방산비리 연속되는 적폐 타령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다. 무죄율 얼마나 나온 줄 아십니까? 50%가 무죄율 나왔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제가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에 들어가지고 또 이제 급기야 군인입니다. 박찬주 대장 사건. 대통령께서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해라. 공감병에 대한 갑질 사건 군 최고 통수권자는 매우 유감이다. 2심에서 어떻게 됐죠? 무죄 났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대통령께서 직접 전수조사를 해라.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다. 그리고 다음 해 2월 달에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다고 폭로했다. 진상을 규명해라. 그래가지고 수사, 재수사, 제재수사까지 했어요. 근데요, 퍼펙트하게 무죄가 났어요. 1심에서. 판결을 보셨어요?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네네. 얼마나 허망한 수사, 재수사, 제재수사, 하극상 안미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대통령이 지시를 해요. 수사하라고. 대통령이 공수처장입니까? 검찰총장입니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이게요, 저는요 내란 생긴 줄 알았어요. 무슨 나라가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정론관이 아니죠. 뭡니까 거기가? 춘추관입니까? 무슨 뭐 비상 걸린 것처럼 나오더니 대통령께서 외국에 있는데 독립수사단 구성해라.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인 불법 일탈행위다. 내라는 뭐 무혐의 났어요. 아세요? 글쎄 뭐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지금 중지된 거 자, 지금 아닌지 하명 모르겠어요. 수사 얘기하고 있는 네네.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아주 사건 하나하나에 조목조목 검찰총장 겸 대통령이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참 아이고. 오랫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구나. 심지어 은폐되어 온 사건들이다. 장자연 관련자 무혐의,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버닝썬 경찰국장 무혐의 났어요. 이쯤 되면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사건을 콕 찍어가지고 이거 수사하라. 그러면 중앙지검이나 검찰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사 들어갑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통령이 하명 수사한 거를 이렇게 무죄, 무혐의 나는 거 이런 거 너무 허술하게 수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념하겠습니다. 네. 아니 어쩜 그렇게 대통령은 무혐의 나는 사건 콕 찍어가지고 수사를 지시합니까? 가장 피해를 본 것이 권성동 사건이에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재수사 시작되고 거기에 또 뜬금없이 안미연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온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침을 뱉고, 그랬는데 대통령은 그거 잘했다고 3차 수사해가지고 이 사건의 3대 코미디, 개콘도 모자란 3대 코미디가 나옵니다. 이분만 들으세요. 친절하게 검찰, 이분만 들으세요. 친절하게 검찰이 고발장 대필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네. 전대미문의 고발장 대필 사건. 그 다음에 사직생의 양분함. 아니 특별수사단장 맡았다고 사직생으로 수사하겠대요. 나 그런 분 처음 봤어요. 목숨 걸고 수사하는 사람. 공정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죠. 왜 사직생으로 수사하십니까 그분은? 세 번째는 하극상 안미연. 이 권성동 사건에는 이 3대 코미디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이런 가지고 수사를 지시하고 또 검찰에서는 알겠습니다. 즉각 수사 들어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안미연 검사 통신비밀법 위반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출판물의 명예훼손죄, 권성동형 고발 사건, 이거 왜 수사 안 합니까? 중앙지검에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검찰 조직에 있는 조직원이 그 조직원에 침을 뱉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SNS에 이런 식으로 자기 조직에 대해 침 뱉는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이 지금 기강에 회의되어 있는 겁니다. 후보자, 이 하명 수사와 또 안미연 검사의 이런 행동, 조직의 일탈, 이런 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그 검찰에 대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고 또 제가 취임을 하면 경위나 진상을 좀 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